만약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중국은 이미 인공지능 경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일은 작년이나 10년 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중국이 30년이 넘는 시간 전에 내린 결정들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경쟁의 승패는 빠른 칩이나 강력한 컴퓨터가 아니라 꾸준히 한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달려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인재입니다. 수년 동안 워싱턴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면 중국의 발전을 늦추거나 어쩌면 완전히 멈출 수도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중국이 항상 한 발 늦고 미국 기술에 진정한 위협이 되지 않는 모방 국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었다면 딥시크 같은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는 중국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 시스템을 이해하면 AI와 기술 미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최근에 이런 말을 한 엔비디아의 치프 엑세큐티브 오피서 젠슨 황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에 대해 말하자면 전 세계 AI 연구원의 50%가 중국인입니다. 지난해 AI 특허의 70%가 중국에서 출원되었습니다. 중국의 AI 생태계는 활기차고 풍부하며 놀라울 정도로 혁신적입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대학 10곳 중 9곳이 이제는 중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과학과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우리가 주도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주도합니다. 그들은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 많고 엄청나게 열심히 일합니다. 이 나라는 엄청난 지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 영상이 중요한 이유는 젠슨 황이 세계 AI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내부자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미국 AI 생태계의 중심에 있으며 지난 2년 동안 젠슨 황은 중국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젠슨 황은 미국 정책 입안자들에게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은 실수이며 대립이 아니라 협력이 유일한 현실적인 길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해왔습니다. 그는 중국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저는 여러분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실린 중국의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천재적인 계획이 결실을 맺고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길 바랍니다. 이것은 2026년에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사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사는 서구의 대부분 사람들이 완전히 간과한 어떤 사실을 설명해주기 때문입니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국은 매년 약 10만 명의 우수 고등학생을 선발해 엘리트 국제 수학 및 과학 경진 대회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전국적인 천재 프로그램을 조용히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학생들은 이후 중국 최고의 대학으로 바로 진학할 수 있는 빠른 통로를 얻게 되며 이 대학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과학 연구의 선두주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졸업 후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중국의 가장 중요한 기술 기업을 이끄는 엔지니어, 창업자, 연구원이 되며 그 결과는 스스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장이밍, 바이트댄스의 창립자이자 틱톡의 창시자도 이 시스템에서 나왔습니다. 중국의 두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타오바오와 핀도도의 리더들도 같은 경로를 거쳤습니다. 중국의 음식 배달 슈퍼앱인 메이투안의 창립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엔비디아의 대표적인 국내 경쟁사 중 하나인 캄브리콘의 두 형제 역시 천재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딥시크와 알리바바의 쿤에서 주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한 핵심 엔지니어들, 오픈 AI에서 직접 영입된 텐센트의 현 수석 과학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솔직히 이 경로를 통해 배출된 중국 기술 리더들의 이름만 나열해도 영상 하나를 만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요점은 간단합니다. 중국은 엘리트 인재 생산 라인을 구축했으며 그 규모는 서방 국가들이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숫자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은 매년 약 500만 명의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자를 배출하고 있고 미국은 약 50만 명 정도입니다. 이 10대 1의 차이는 어떤 단일 반도체 규제보다 더 중요합니다. 지니어스 스트림에 선발된 학생들은 16세에서 18세 사이에 일반 수업에서 분리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국의 악명 높은 대학 입시를 위해 끝없이 공부하는 반면 베가우카오 지니어스 클래스 학생들은 거의 전적으로 자신들의 경시 과목에만 집중합니다. 이들은 졸업하기도 전에 고등학교 전 과정을 마칠 뿐만 아니라 대학 수준의 과목도 상당 부분 이수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들이 전국 또는 국제대회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면 가오카오를 완전히 건너뛰고 중국의 명문 대학에 바로 입학할 수 있으며 때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입학 허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학생들은 컴퓨터 과학과 인공지능 같은 더욱 심화된 프로그램으로 진학하게 됩니다. 중국은 스타뿐 아니라 깊이도 쌓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서방 정책 입안자들이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재로 막을 수 없고 수출 통제로 차단할 수 없으며 고등학교에서 시작되는 인재 파이프라인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하려면 구글의 전 CEO이자 미국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인 에릭 슈미트의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국과 미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동등한 수준으로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전임자들이 칩 제한을 위해 해온 훌륭한 노력들이 그들을 늦추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모한 인공지능 일반 전략을 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릭 슈미트의 중대한 인정입니다. 그는 미국의 칩 제한이 실제로 중국을 막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중국이 전략을 바꾸도록 강요했을 뿐입니다. 미국의 AI 기업들은 대부분 인공지능 일반, 즉 범용 인공지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분야에서 인간처럼 사고하고 추론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만드는 개념입니다. 많은 미국 기업들이 내건 대담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모든 것을 하나의 미래 혁신에 걸기보다는 아주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중국은 인공지능을 제조, 물류, 로봇공학, 의료, 자율주행, 에너지 시스템, 산업 최적화 등 모든 분야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서구가 하나의 가상의 결승선을 쫓고 있는 동안 중국은 인공지능을 범용 도구로 활용해 실제 문제를 대규모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릭은 중국의 다음 행동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공지능을 모든 것에 적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도 일상적인 것들, 소비자 앱, 로봇 등에서 중국과 경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상하이의 모든 로봇 회사들을 봤는데 이 사람들은 전기차에서 성공적으로 해낸 것처럼 로봇 분야에서도 똑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전기차 산업을 구축하는 데 큰 성공을 거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그 전략을 인공지능에도 적용하려 하지만 대부분이 예상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에릭 슈미트가 중국의 전략을 설명하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오픈소스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픈소스란 코드를 공개한다는 뜻입니다. 오픈웨이트는 훈련 데이터를 공개한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은 오픈웨이트와 오픈훈련 데이터로 경쟁하고 있고 미국은 주로 폐쇄된 웨이트와 폐쇄된 데이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대부분이 1대1로 구상처럼 중국 모델을 사용할 것이고 미국 모델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런 클립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중국 언론이 아닌 미국 AI 업계에 존경받는 내부자 중 한 명, 에릭 슈미트가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의 상당 부분이 중국의 AI 모델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히 1년 전 딥시크 딥시크라는 중국 AI 스타트업이 R1 대형 언어 모델을 출시하면서 전 세계 기술 업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딥시크는 미국 경쟁사들보다 훨씬 적은 첨단 칩을 사용하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들이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추론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자사 모델을 비공개로 유지하는 동안 딥시크는 전체 개발 과정을 모두 공개해 누구나 연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접근 방식의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딥시크 팀은 대부분 자국 인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립자는 이를 공개적으로 자랑했습니다. 팀의 거의 모든 구성원은 중국 전역의 영재반 출신이었습니다. 그 엔지니어 중 한 명인 왕쯔하는 불과 20일 새의 나이로 딥시크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그 환경을 위계 질서 없이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미국의 최고 AI 연구소인 오픈 AI, 엔트로픽, 딥마인드를 둘러보면 어디에서나 중국인 연구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오늘날의 AI 경쟁은 미국 대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중국인 엔지니어와 중국에 있는 중국인 엔지니어 간의 경쟁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중국이 오랜 기간 인재를 양성해 온 결과입니다. 유럽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선견지명으로 칭찬받았을 것입니다. 만약 더 작은 아시아 국가가 이런 일을 했다면 전략적이라고 불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했기 때문에 종종 억압적이라고 치부되고 무시당하곤 합니다. 이런 무시는 위험합니다. 정책 이반자와 대중이 실제 기술 리더십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AI는 화제성 기사나 유행에 의해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결정됩니다. AI 경쟁은 올해 큰 모델 개발이 아니라 오랜 기간 깊이 있는 인재풀을 구축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일찍 깨달았고
그래서 중국이 AI에서 따라잡고 있다고 할 때 이미 늦었습니다. 중국은 단순히 따라잡은 게 아니라 먼저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6년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그 시스템의 효과는 둔화되지 않고 오히려 큰 투자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리졸브는 최근 기관 투자자들의 지원으로 2억 5천만 달러 초과 청약 자금 조달을 마감하며 2026년을 앞두고 AI 커머스 분야에서 강력한 재무 구조를 갖추게 됐습니다. 그 자본은 인수합병,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배포, 그리고 플랫폼 확장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성장세는 매우 공격적입니다. 그들은 2020년을 마감했습니다. 2025년에는 연간 반복 수익이 약 2억 9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2025년 12월은 2026년 전체를 기준으로 첫 번째로 수익을 낸 달이었습니다. 리졸브는 약 3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거의 10배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5억 달러의 연간 반복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6년 말까지 종료율을 목표로 하며 리졸브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의 파트너십과 자체 AI 엔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브레인파워는 상업 분야 벤치마크에서 최고 모델을 앞서며 월스트리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6명의 애널리스트가 7달러 이상의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명의 애널리스트는 12달러를 넘는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맥심 로스, AGPH, C, 웨인라이트, 켄터, 노스랜드를 포함한 여러 회사들이 Annual Recurring Revenue Momentum, 확장성 그리고 재무 건전성을 이유로 모두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것이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밸류에이션 괴리입니다. 많은 비상장 AI 동종 기업들이 ARR의 50배에서 100배에 거래되고 있지만 리졸브는 더 높은 성장 궤도와 공개시장 할인에도 불구하고 현재 ARA의 5배에서 10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중국 AI 생태계에 대한 심층 분석을 즐기셨길 바랍니다. 이 영상에 이 지점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채널에 지속적으로 보내주시는 성원에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곧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모두를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